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장을 리뷰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장은 10월의 마지막 거래일로서 여전히 10월 강세장을 확인하고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11월 중에는 뭐 조정이 뭐 펼쳐지든 아니면 오버슈팅이 나든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이 추세돼 있죠. 이제 그 라인을 벗어날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벗어날 가능성이 당연히 월등히 높아지는 그런 한 달이 되겠죠. 뭐 옆으로 시간을 끌어서 벗어나든 한번 흔들어서 이제 솎아내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월봉의 구조가 사실 이런 추세가 이제 강할 때는 한 번에 내려오기보다는 일단은 조정을 보일 그 시간 중에는 월봉상 음봉으로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거를 꼬리를 달고 올라오면서 순차적으로 뭐 음봉이면 꼬리를 다는 음봉으로 바뀌거나 양봉이라면은 더 올라와서 결국에는 이렇게 꼬리를 달고 걸쳐 있는, 즉 더 올라가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겹쳐가지고 올라가는 구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패턴이. 그래서 한 번에 꺾이는 거는 이제 중간에 이제 조정으로 이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이제 겪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펼쳐진 건 이제 이게 과연 끝났냐 아니면 더 이어갈 수 있냐잖아요. 그래서 이때 살펴볼 것은 유동성과 그다음에 어떤 수급적인 사유, 블록딜 옵션이 이번에 가장 핵심이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계속 고려해가지고 외국인들이 어떤 파생 전략을 취하고 또 현물을 또 어떻게 끌고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면서 다음 주 시장 준비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간 선물, 목요일 야간 선물은 0.32% 하락했고 이때 외국인 선물이 1,039억 매도가 나왔는데요. 금요일은 제순왕의 선물,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뭐 이런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붙으며 0.37% 상승 출발 후에 올라와서 1.21% 상승한 양봉 마감했습니다. 이후 야간 선물은 0.42% 하락 마감했고요. 금요일에 외국인은 이번에도 야간에 선물을 1,381억 매도하고 월물 콜옵션을 9억 매도했습니다. 계속 외국인들은 고가 매도를 계속 시도하고 또 상황에 따라 상황을 보면서 쇼커버링을 또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옵션을 이제 시장에 맞게 전환시키고 블록딜로 크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물을 이제 밑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현물을 이제 사이즈업하고 뭐 이런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끝났죠. 10월 31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에이펙이 폐막했고 참가국 정상들은 경주 선언을 채택하고 AI 역량 구축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도전과 문제에 공동 대응하며 역내 경제 통합을 심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젠슨왕의 기자회견은 17시 30분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의 AI 산업 발전의 길에 엔비디아가 함께하겠다면서 AI 인프라 구축, 인재, 스타트업 육성, 자율주행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업들과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젠슨왕 CEO는 대한민국의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현재 국내에 있는 엔비디아 GPU 물량의 5배 이상인 26만 장을 최신 제품으로 공급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급 규모는 약 10조에서 14조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최대 5만 개, 삼성그룹, SK그룹, 현대차그룹에 각각 최대 5만 개씩, 네이버 클라우드에 6만 개 정도를 이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AI 인프라 강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오후장에 사실상 신고가인 10만 8천 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중국 제조업 서비스업 PMI 발표 있었는데요. 10월 제조업 PMI는 49.0으로 전월 49.8을 하회했고요. 10월 서비스업 PMI는 50.1로 전월 50.0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유로존 CPI 예비치 발표 있었는데요. 2.1% 상승하며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4%로 집계되었습니다. 미국 PCE 발표는 3분기 GDP에 이어 셧다운으로 인해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며 데이터 블랙아웃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금리 인하 결정에 동의했으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데이터 진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베스햄의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어야 했다고 언급하며 물가를 목표치로 바로잡아 가기 위해 금리 제약이 일정 수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또한 이번에 금리 인하의 결정은 불필요했고 12월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10월 30일 블록딜 옵션 거래대금 현황입니다. 콜옵션 깜짝 놀랐다고 말씀드렸죠. 장중 라이브 방송 시간에 999억의 이제 콜옵션 6월 9일 이후 최대 거래가 나왔고요. 풋옵션은 346억이었습니다. 10월 30일 주요 블록딜 옵션 추정은 이제 그 전날 리뷰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때 이제 목요일 블록딜은 대체적으로 이 대량 콜 옵션이 외국인 콜 매수를 이제 보였고 풋매도 조합을 이제 취한 것으로 보였다. 금융투자는 반대로 콜 매도와 풋매수 조합을 취한 것으로 보였다 언급드렸죠. 외국인들이 이제 콜 쪽으로 조금 더 탄탄하게 옵션을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물론 기존의 콜 매도를 이제 조금 이제 상세 처리하는 방식으로 덮어내고 있는 방식이죠. 그다음에 10월 31일 주요 블록딜 옵션을 추정해 보면은 12월 물로는 610콜, 605콜, 청산을 포함한 600콜, 595콜, 580콜, 630풋, 580풋, 570풋, 550풋, 542.5풋, 540풋 등에서 거래됐고요. 1월 물로는 600콜, 575콜, 청산을 포함한 570풋, 510풋 등 2월 물에서는 청산을 포함한 600콜, 청산을 포함한 550콜, 3월물로는 690콜, 670콜, 600콜, 580풋, 560풋, 550풋, 530풋, 510풋, 청산을 포함한 510풋이요. 그다음에 청산을 포함한 500풋, 490풋 등이 거래되었습니다. 6월물로는 585콜, 585풋, 500풋 등이 거래되었고요. 아주 저 멀리 있는 2027년 12월물에도 블록들이 일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큰 영향은 없습니다. 580콜, 580풋 정도가 거래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은 이날 콜옵션 매수와 풋옵션 매도 전날과 똑같은 조합으로 진행이 됐고요. 꽤 많은 거래 대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는 반대로 콜옵션 매도와 풋옵션 매수를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장중 체크 내용입니다. 이거는 금요일 라이브 방송 때 다뤘던 내용들 그리고 그날 파생반 텔레그램에 시시각 정리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고 또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보충한 내용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합하겠습니다. 먼저 양봉 중에 코스피 월봉 종가 상승률 기준으로는 자 코스피를 놓고 보면요. 월봉으로 변환해서 이렇게 좀 보면 자, 이렇게 이런 흐름이죠. 자, 이런 모습들 중에 이제 코스피 월봉 종가 상승률 기준으로는 2001년 1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역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2025년 10월 봉이 완성되었고요. 선물은 이제 22.13%가 상승한 10월이었죠. 그리고 코스피는 약 20%가 상승했습니다. 종합하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자 그날 선물로 차트를 바꿔놓고요. 분봉으로 일봉 추세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봤으니까 이제 분봉으로 돌려놓고 보겠습니다. 자, 분봉 흐름이 그날 처음부터 보면은 이렇게 잡혔죠. 장 초반에는 외국인의 선물 쇼커버링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9시 30분 정도까지는 매도를 늘렸습니다. 어디요? 외국인들의 선물 쇼커버링 등장 없이 처음에는 눌렸죠. 한 5천억대 매도까지 나왔죠. 다만 전일 외국인의 위클리 콜옵션 매수 41억 들어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 초반 위클리 풋옵션 매도와 월물 풋옵션 매도로 인해 옵션 차트를 보면요. 월물 콜옵션 먼저 보면 외국인은 풋옵션 풋옵션
그죠? 풋옵션 먼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은 이렇게 풋 매도를 장 초반에 취했죠. 그 다음에 위클리 풋옵션, 월요일 거 위클리 풋옵션 보면 외국인 역시 초반에 풋 매도를 취했죠.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월물 콜옵션 보시면 외국인은 초반에 슬쩍 이렇게 매수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전일 거요. 전일 거 41억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계속 콜옵션을 샀고 중간에 많이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영향으로 9시 10분 이후로는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분까지 선물은 더 밀고 있었으나 이제 옵션 영향으로 먼저 땡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분봉 올라올 때. 그리고 돌파봉 만들고 V턴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출현했고요. 최근 외국인은 최대한 위에서 선물을 매도하고 있는 모습이 또다시 나타나며 이제 파생반에서 제가 8시 41분에 늘 잡아드리는 지지와 저항 라인 중에서 그날은 첫 번째 1차 저항 라인이었던 579 라인 여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와서 일단 요것 또한 8포인트예요. 자, 8포인트가 올라오면서 딱 파생반 저항 오니까 일단 한 차례 막힙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 차례 흔들었고 당시 고가는 579.25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흔들었죠. 대략적으로 또 4포인트 이상을 또 흔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끌어올린 거죠. 6포인트 이상 끌어올렸었죠. 그 뒤로. 그러다가 10시 18분 기준 이탈 음봉을 덮어내면서 자 여기 거래가 순간적으로 붙으면서 여기서 다중고점을 만들고 한번 밀렸던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돌파했던 이평 라인, 중요한 이평 라인 이렇게 지키고 있죠. 요거 이 이평 라인에 대해서는 장중 라이브 때 요 시간대 한 번 더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 어떤 지표들을 라인들을 설명드렸고 그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보충 수익을 올리신 분도 계셨었고요. 그래서 그 부근에서 다시 한번 터닝한 다음에 이 음봉을 덮어내는 양봉이 나오면서 제가 그때 순간적으로 이거 고가 돌파하는 거구나, 고가 돌파하려고 하는 거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10시 34분에 대량거래 양봉이 등장하면서 한방에 아까 전에 저항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 의지를 보여줬죠. 그 뒤로 전일 저항 부근에서 한두 차례씩 다시 흔들리며 고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중요 이평 라인을 타고 있던 중에 오후 3시가 되자 젠슨왕의 선물, 즉 엔비디아의 GPU가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게 총 26만 장이 공급된다는 소식으로 인해 삼성전자가 순식간에 신고가로 말아 올리면서 후반부에 다시 급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죠. 이때 이제 에이펙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런 소식이 어느 시간대 이렇게 들릴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야간에는 일부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 나스닥의 상승세가 다소 초반에 비해 약해지면서 우리 야간 선물도 0.4%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 수대는 꺾인 반면 코스피 4,000포인트와 삼성전자 10만원 돌파 이후 JP모건의 6,000p, 코스피 6,000까지 전망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국내 증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29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86조 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늘어났고 신용 잔고 또한 21년 9월이라면 시장을 연결 선물로 놓고 보시면 21년 9월이라면 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크게 올라왔던 때의 끝자락, 자 21년 9월이면 여기입니다. 21년 1월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면서 최고점을 찍고 이제 횡보를 하던 중에 후반부 한 요쯤입니다. 21년 9월이 이 정도 여기네요. 여기 이때 이후로 지금 신용잔고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때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때부터 원래 신용이 쌓인 상태였죠.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제 1년 정도를 이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때랑 상황은 다릅니다. 저 때는 이제 금리 경로가 달랐죠. 지금이랑. 그래서 신용잔고 또한
21년 9월 이후로 처음으로 25조 원을 넘어섰죠. 신용잔고는 뭐 부담스럽죠. 개인들이 늘어나는 거. 그러나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요거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제 만기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쨌든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시장 상승에. 그 자체가 유동성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시장을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돈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사는 거니까. 이 같은 모습은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세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익 매물을 늘리고 조정 국면으로 진입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니 단기적으로 유의 사항으로서 체크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랑 좀 비교를 해봤고요. 자,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와 중국이 5년 만기로 70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며 양국 금융 외환 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그다음에 선물 일봉 추세는 여전히 강하게 살아 있으며 추세가 꺾일 때까지 꺾인 것이 아니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며 미리 한계를 두지 않고 먼저 추세를 우선시 여겨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추세 밖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것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죠. 월요일에 위로 돌파하는 기준 자리는 이제 592 이상을 체크할 예정이고요. 592 이상으로 여기 돌파하면 추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슈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아래로는 570으로 라인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 라인이 계속 올라오긴 했지만 강한 추세와 풍부한 유동성을 고려해 일부 이탈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일본 교차 자리인 567 자리와 그리고 더 폭넓게는 전일 기준과 같이 이 10월 24일과 10월 27일 사이에 갭을 모두 커버하는 수준인 여기 552탈 자리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넓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장중에 돈이 움직이는 힘, 즉 에너지를 수급원을 보면서 판단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파생반에 올려드린 내용을 이제 쭉 정리하면서 타임라인식으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파생반 텔레그램 방은 정규 회원방으로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정회원방으로서 제가 시간대별로 장중에 중요한 수급적 포인트들,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중심으로 그리고 포지션들 뭐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계속 드리고 있는 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상담 문의 주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구독하신 분들도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 따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구독 인증하시고 초대받고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8시 59분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59분 삼성전자 강세 기대감에 시가를 돌파한 선물 시장. 그러나 외국인의 쇼커버링은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쇼커버링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말은 뭐죠? 한번 초반에는 흔들 수도 있겠다. 그래서 초반에 시작하고 나서 올라갔지만 쇼커버링이 나오지 않는 시간이 이때였죠. 올라오는데 쇼커버링이 왜 안 나오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시가를 돌파했는데 쇼커버링이 안 나오네? 외국인들이 선물을 안 땡기네? 뭐야? 하면서 이때 흔들었죠. 요게 무려 6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그죠? 위클리 콜매도 초반에 월요일에 그 전날에 41억 샀던 월요일 콜옵션을 외국인들이 9억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9시 5분에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또 2천억을 돌파했던 그런 상황이고, 시장 대기자금 즉 풍부한 유동성이 받아주는 흐름에 출렁이며 상당히 거칠게 나오는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외국인 선물 매도가 9시 8분에 3천억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9시 11분에는 삼성전자 움직임이 빠르고 거칠어서 선물 분봉도 마찬가지로 양쪽 한 번에 움직이는 폭이 상당했습니다. 9시 12분에는 시총 상승 쪽으로는 현대차, 기아, 카카오, 네이버, 시총 하락 쪽으로는 하나오션, SK하이닉스, LG화학, LG엔솔 등이
있었고요. 9시 22분에는 외국인의 선물 고가 매도 시도가 반복되고 있지만 선물 포지션에 대한 성공 여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선물 포지션을 성공시킨다면 현물과 선물 매도가 5조 원이 쌓였잖아요. 이거를 성공시킨다면은 현물과 풋옵션으로 하락을 만들어야겠고 실패한다면 쇼커버링 할 수 있는 물량이 오히려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위로 당길 때 화력이 강해지는데 이때는 또 블록딜 콜옵션 등이 대량으로 들어와 있어서 보완이 되겠죠. 블록딜 콜 지금 막 전일도 999억 이렇게 쌓여 있고 그렇잖아요. 들어왔고 어제도 외국인들의 콜옵션 매수 중심으로 블록딜 콜옵션이 약 1천억 원 대량 매수가 추정되고 있었죠. 9시 24분에는 삼성전자가 다시 보합선을 회복하며 선물 시장도 아침 자리로 회복했고요. 요즘 선물 5포인트는 그냥 횡보하는 수준에서도 쉽게 나타나는 진폭 수준이었죠. 27분에는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 기본적인 유동성 장세의 특징을 또 나타내는 중이고 그게 추세가 깨지려면 멀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추세 한번 확인했고요. 9시 29분에는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계속 주목해야 되는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선물시장 연결 바로 봐야 됐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5일선을 지지했던 시간입니다. 1차 저항 체크 중 말씀드렸던 579 라인을 체크하고 있는 것 9시 32분에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막히고 한 번 흔들었죠. 이때도 제법 많은 또 한 4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컷 보겠습니다. 두 번째 컷은 여기 좀 길게 연결해서 봤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105,000원 선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그 당시에 9시 56분 시장 영향 주고 있죠. 그다음에 9시 57분 이때 제가 아침에 방송에서 한참 얘기를 했던 게 옵션 블록딜과 외국인 선물과의 관계를 한 3, 40분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요거 나중에 계속 어느 정도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이제 또 방송에서 언급해 주시면 한 번 더 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이거는 사실 방송 진행하면서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날은 좀 총망라했던 거고요. 요게 좀 길어지니까 이제 리뷰 영상에서 다 담기는 그렇고 다 지금 리뷰 영상에서도 근데 그런 내용들이 다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겁니다. 블록딜 뭐 설명 계속 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10시는 삼성전자가 105,000원에서 밀리니 바로 선물 영향을 받고 있고 이게 바로 저항 부근이었죠. 1차 저항 싸움 치열하다. 삼성전자 105,000원 전후 움직임에 따라 지금 계속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막혔었죠. 삼성전자가 그때 다시 보합으로 내려오면서 보합선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시장은 저항에 일단 막혔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여기 지금 흐름 잡힌 거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흔들어도 여기 보시면 대기 자금이 계속 받아주는 그런 장세가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 드렸던 거고요. 10시 35분에는 한 번에 돌파를 못하는 자리에서는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 V턴 흔들기 휩소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방금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 삼성전자가 105,000원을 향해 다시 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간대였죠. 레드라인에서 터닝하고 그러니까 한 번에 돌파를 가지 않을 때 한 번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V턴을 만들어 주는 그림이 나오기가 쉽다. 그걸 언급드렸던 거고요. 10시 38분 중국 10월 제조업 PMI 나왔던 거 언급드렸고 볼벤 상단을 체크하고 있는 시간이 여기였습니다. 10시 39분 상단 체크하고 있는데 주춤거리다 다시 끌어올리네요. 아 이거 타고 갈 수 있겠구나. 살짝 순간적으로 더 올라가긴 했었죠.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으로는 외국인들이 당시에 상방, 개인이 양방, 콜옵션 중심이지만 양방 최근에 개인들이 그냥 상방 배팅하는 콜옵션 매수자들에게 수익을 좀 주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죠. 금융투자는 역시나 콜매도 포지션으로 일단은 기록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0시 52분에는 579를 돌파됐던 자리는 일단 지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요? 여기가 딱 여기가 정확히 꼬리를 579에 달았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도 지지받다가 순간 이탈했다 또 한 번에 갈까 말까 하던 그런 상태에서 저항이 막히니까 다시 한번 여기까지 흔들고 겹쳐있는 중첩 자리까지 흔들고 V턴으로 살린 거죠. 밑에서부터 약 10포인트가 올라오며 여전히 하루 10포인트 기본 진폭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점점 축소되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잡히면서 외국인들은 역시 처음에는 고가 선물 매도를 시도하다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상황을 추세를 보면서 다시 또 어느 정도를 돌려놓고 또 종가 부근엔 또 던지는 이런 패턴을 계속 반복하고 있구나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거래가 터진 지점들 이렇게 체크했던 겁니다. 여기 그래서 돌리는 거, 그다음에 여기 돌리는 거, 요거 가장 중요한 거 음봉 덮어내는 거 이런 거 체크했던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11시 13분에는 이제 삼성전자 호가 구조상 10만 5,700원을 돌파하면 위쪽으로 쭉 열리는 상태였죠. 자,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10만 5,700원 돌파하니까 위로 쭉 열려서 10만 8,000원까지 갔었죠, 그날. 거길 못 넘어가면 힘이 슬슬 빠지면서 오후장으로 넘어가면 마무리로 전개되는 그림도 생각해보고 있지만 넘어갔죠. 실질적인 신고가 기준은 현재 10만 6,300원인 시간이었습니다. 자, 주춤 거리다 다 넘어갔던 날이었고요. 자, 세 번째 컷. 위클리 옵션 만기 베팅 포지션 현황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했고요. 12시 22분에 외국인들은 제한적인 상방 구조를 만들고 있었고 시장도 제한적인 상방이 진행됐죠. 쭉쭉 뻗어가서 신고가를 가지 않고 제한적인 상방, 그렇죠?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사실상 더 열려 있는 거랑 마찬가지긴 하지만 개인들은 또 역시나 양방, 금융 투자는 콜매도 중심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 때 갑자기 콜옵션이 들어온 거 체크했죠. 월물 콜옵션 외국인들이 이렇게 갑자기 들어왔다. 그때가 점심시간 때니까 요때 요 상승이었죠.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밑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 전환 그리고 콜옵션 유입 등으로 시장은 일봉 추세를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강한 월봉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오후 방송으로 넘어오고, 자, 마지막 네 번째 컷은 이제 마지막에 삼성전자 중심으로 급등이 나왔던 마지막 3시 그 얘긴데요. 삼성전자 급등봉이 3시에 출현했고요. 그 내용은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엔비디아 젠슨항 접견 소식, 그리고 참석은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네이버 이해진 의장 이렇게 참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그때 삼성전자가 다시 돌파했고, 그다음에 이제 젠슨항의 선물이 거론되면서 엔비디아에 이제 엔비디아 물량 이제 공급하고 26만 장 공급받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면서 갑자기 슈팅이 나왔던 그런 때였죠. 그다음에 현대차 엔비디아도 AI 팩토리 협력, 뭐 이런 얘기들이 그때 막 쏟아지던 그 시간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고요. 뭐 나머지 내용은 좀 생략하고 일부 4컷만 좀 잘라봤습니다. 자, 이제 계속 지금 업데이트해서 보고 있는 9일 이제 남은 시점에서의 같은 시기 월물 옵션의 등합 1년치 비교하고 있죠. 여전히 높은 등가의 양압 수준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표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만기일 9일 남은 시점에서 비교, 요거는 작년 12월물, 1월물, 올해 1월물, 2월물, 3월물, 4월물, 5월물, 6월물, 7월물, 8월물, 9월물, 10월물, 11월물 여전히 2배가량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옵션이 많이 부풀어 있죠. 요거를 남은 9일 동안에 무조건 떨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진행이 돼야 되죠. 등합으로요. 그래서 언제 보통 이제 5거래를 남았을 때 큰 파동을 보이면서 큰 흔들림을 보이면서 이제 그게 줄어들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고, 아예 시간을 끌어버리려고 한다면은 출렁임을 주면서 녹일 겁니다. 자,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을 적용하고 뭐 옵션 가격을 적용한 내용 자리들 618, 599, 그다음에 585는 10월 30일에 근접 583.6으로 진행됐었죠. 그다음 밑에 이제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들 27일에 돌파했던 564에서 565, 그다음에 551인데 실질적으로 550 그 이탈 추세를 보고 있죠. 그 자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550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깨진 다음에 생각할 자리이죠. 534에서 536, 526 뭐 밑으로는 이제 필요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얘기 드렸던 내용들이고 다 넘어왔던 거예요. 10월 달에 많이 이제 올라왔으니까. 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1,579만 주 대량 매수를 했고요. 대량 매도 주체는 은행이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수급 규모가 커졌냐 하면 삼성과 새 모녀 홍라이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그다음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이 상속세와 대출금 상환을 목적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블록딜을 통해 처분했기 때문입니다.
거래 단가는 주당 10만 2,200원에서 10만 4,100원 선으로 약 1조 8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이서연 삼성물산 사장은 약 1,780억 원 규모의 삼성생명 주식 115만 4천 주도 매도해서 현금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2021년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연부연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상속세는 2026년 4월 한 차례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보유 비중은 52.6%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 이제 고가에서 이제 정리한 거기 때문에 요게 조금 어느 정도 좀 부담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뭐 이건 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수순이었기 때문에 이제 상황을 살펴야겠죠. 자, 외국인 수급은 선물 907억 매도가 나왔고요. 장 후반에 3천억 원 선까지 매수하다가 종가의 매도로 다시 전환해서 마감했습니다. 투시는 종가의 매수를 늘려 3,887억 원으로 매수 마감했고요. 누적 포지션은 상방 유지 중입니다. 외국인 선물은 12월물 매도 포지션으로 보고요. 9월 만기 이후 약 5조 원을 매도한 상태고요. 사이즈업이 돼서 뭐 최대 10조 원 정도까지는 채울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을 말씀을 드렸죠. 프로그램 비차익은 5,775억 매도가 나왔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16조 6,700억 정도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11월물 달러 선물 기준 1,424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야간에 소폭 올라서 1,428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123억 매도가 나왔고요. 중기 추세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월봉으로 상승 중. 그 다음에 위로 1,440 라인 테스트, 아래로 1,410 라인 테스트 이렇게 지금 라인 잡아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시간이었죠. 변동성 지수 V코스피 지수는 4.67% 하락한 30.40으로 다소 약간 조정이 좀 있었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에 위치합니다. 옵션에 의한 높은 변동성, 뭐 출렁임을 이제 계속 자주 보이는 그런 장세고요. 요거는 이제 등압이 조금 축소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11월 3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그리고 중국 레이팅독 제조업 PMI, 미국 ISM 제조업 지수 등 리사쿠 기사 연설 있고요. 장후에는 미국 장후에는 팔란티어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4일 화요일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지수, 호주 통화정책회의, 미국 8월 수출입 동향 졸트 보고서 공개, 그다음 FOMC 금융안정 보고서, 미국 재무부 채권 발행 계획 발표 있고요. 미셸 보우먼 부의장 연설, 미국 장전의 화이자 등이 실적 발표 있고요. 미국 장후에는 AMD와 암젠, 슈마컴 등 실적 발표 있습니다. 11월 5일 수요일은 중국 레이팅독 서비스 PMI, 미국 재무부 채권 발행 세부 계획 발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대법원 심리, 장전 노보노디스크, 맥도날드 등 실적 발표 있고요. 장후에는 아이온큐, 퀄컴 등의 실적 발표 있습니다. 11월 6일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 우리나라 경상수지 발표, 유로존 소매 판매 발표, BOE 통화정책회의, 마이클 바 연준이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 연설 있고요. 미국 장전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등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11월 7일 금요일은 중국 수출입 동향,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 그다음 고용보고서 공개,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스티브 마이런 연준이사 연설이 있고요. 미국은 셧다운이 계속된다면은 지표들은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변동성 장세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월 한 달이 이렇게 끝났고 이제 11월 장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11월 첫 거래일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11월 첫날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